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사상가이자 개혁가였던 정여립. 그의 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조선 선조 때의 문인 정여립. 그는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대동사상을 펼쳤는데요. 그의 사상 때문에 역적으로 몰립니다. 역적이 났던 집터는 숯불로 지져가지고 파가지고 쏘를 만들어요. 물을 들이는 거야. 당시로선 파격을 넘어 혁명으로 비친 그의 사상은 훗날 그의 나이 43살에 세상을 등지게 합니다. 비록 꿈은 실패로 끝났지만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던 그의 사상은 오늘날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나 처가가 있던 금구현으로 내려온 정여립. 금구현은 김제의 옛 지명 중 하나인데요. 그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편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충년의 역적 정여립이 처음 산 곳은 전주이고 당시에 살던 곳은 금구였기 때문에 금구현을 없애버리고 수령은 두 곳을 모두 파직시켰으며 집은 전주와 금구의 것을 모두 연못으로 만들었으니 이에 의거해 강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초곡사 이후 이곳 금구현은 역적이 난 지역이라 해서 전주에 복속되고 전라도는 반역의 고장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정여립이 자리 잡은 곳의 지명 또한 역적으로 모는 이유가 됐죠. 그 바위가 치마바위예요. 치마처럼 저 산이 제비산이거든요. 임금의 아내라 뜻을 지닌 제비산. 이 제비산 자락에다가 불충하게 대동계를 조직했어요. 임금제 왕비비, 임금의 아내라는 뜻을 지닌 산인데요. 제비의 형상을 땄다는 설도 있지만 이를 빌미로 정여립에게 왕의 여인을 탐했다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오직 왕만이 조선의 주인이라 믿던 시절 정여립의 행보는 영모의 의심을 벗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로 인해 지금 정여립의 흔적을 찾기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400여 년이 흐른 지금 변화된 요즘 세상을 보면 정여립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월명암에서 200m가량 산을 오르면 그가 대동사상의 꿈을 키웠던 곳이 나오는데요. 거리는 짧지만 가파른 산길. 신정일 위원은 정여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수십 번에 걸쳐 제비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다 왔어요. 여기가 산신각이고. 야, 엄청난 바위네요. 여기가 기도터예요. 아, 여기서 기도하셨다고요? 바위의 형상이 여인의 치마를 연상시킨다는 제비산 치마 바위인데요. 정여립은 이곳에서 임금의 꿈을 꾸며 천일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정일 위원은 왜 정여립에 주목하게 된 걸까요? 정여립을 공부할 때 정여립이 실패한 것이고 영모죄로 몰려서 죽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내가 글을 안 썼어요. 세계적인 혁명가,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정여립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여립을 책을 썼어요. 실패한 혁명도 혁명은 혁명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혁명가 정여립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대단하죠? 네, 엄청난 바위네요. 그렇죠. 그 기가 모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직 역적이라 불리던 사람. 그러나 지금 우린 이 시대를 앞서갔던 개혁 사상가 정여립을 만납니다. 정여립의 대동사상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지난 죽도로 터를 옮기면서부터인데요.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죽도. 정여립은 유난히 죽도의 풍경과 정취를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당시의 풍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여립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진안 죽도예요. 네. 호를 그래서 죽도 선생이라고 지었어요. 아, 죽도 서실이라는 서실을 지어놓고 보름날마다 이곳에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학문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쳤던 장소가 바로 이 죽도예요.
이근익이 저술한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정열입과 대동계 구성원들은 매달 보름 한 차례 모여 학문과 무예를 연마했는데요. 반상의 구분이 없었고 신분의 귀천 또한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도에서 대동 사상을 펼친 것이죠. 정열입과 대동계 구성원들이 한 차례 왜구를 물리쳤다는 기록까지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 규모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러나 결국 계획은 발각이 되고 정열입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때 정열입은 천반산 자락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정열입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사서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인들의 입장에서는 단풍놀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곳에서 때려 죽였다. 서인들은 영모가 발각되니까 자기 목을 찔러가지고 자결했다.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의문사로 남은 것이 바로 정열입의 죽음이죠. 대동계에 동조한 사람은 물론 평소 정열입을 칭찬했던 사람 모두 영모의 죄를 뒤집어 썼는데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정치 갈등이 심했던 시절, 정열입 모반 사건은 서인으로 하여금 동인의 무리를 칠 수 있는 좋은 빌미였던 겁니다. 이른바 기축 옥사로 죽임을 당한 사람만 1000여 명.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사화보다 많은 사람이 죽은 큰 사건입니다. 기축 옥사는 그 후 정치에서 호남 출신들이 배제되는 이 시발점이 됐다고 하고요. 생원 진사 합격을 해야 나중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서기관, 당상관이 되거든. 그래야 이제 지방 수령으로 나가게 되는데 정열입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생원 진사 합격률이 서울이 1위, 전주가 2위, 나주가 3위, 남원이 4위. 정열입 사건 이후에 숙종 때까지 다시 해보면은 서울이 1위, 전주가 10위, 나주가 11위. 그렇게 떨어져요.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권에 관심 밖으로 밀려난 전라도는 탐관오리가 들끓게 됐는데요. 결국 그 분노가 동학 농민혁명으로 분출이 된 것이죠. 우와! 선생님, 저희 걸었던 길 그리고 죽도가 여기서 진짜 한눈에 보이네. 와, 이 풍경은 뭡니까? 정말 한 폭의 정말 아름다운 풍경화네요. 그렇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놓은 곳이 네. 금강에서 여기가 최고예요. 와. 그래서 여기를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구간이 그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인 기축옥사의 근원이라는 거. 신정일 위원은 아름다운 풍광뿐 아니라 조선 역사의 한 축이었던 지난 죽도를 국가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정열입 사건의 진실을 품은 채 유유히 흐르고 있는 금강을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대동 사상의 뜻을 되새겨 봅니다. 도석이라고 이런 풍경에 넋을 놓고 그 시대도 혼란의 시대였고 오늘날도 역시 혼란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열입이 꿈꾸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대동 세상이었잖아요. 전라북도의 기둥이자 나라의 기둥인 정열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내 하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시대를 앞서갔던 비운의 개혁 사상가 정열입, 그가 꿈꾸는 대동 세상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팽배한 요즘 다시금 정열입의 대동 사상을 꿈꿔봅니다.